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대통령이 맥킨, 그 사람이 그 예전에 관세 정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임기 때는 모든 걸 철회했다고 합니다. 농담이긴 한데 맥킨리 대통령이 최후에 암살로 관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문제는 또 뭐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물가를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. 근데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. 그리고 이게 모든 산업에 이렇게 모든 국가에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관세에 대한 좀 불안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회사 보고서에서는 관세를 반영하면 뭐 물가가 4%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할지, 그리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또 한 달 유예를 갑작스럽게 하고 하면서 아직 정책의 시행 시기라든지 그 강도도 아직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대가 변하면 어쨌든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그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, 실제로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 보면은 3.3에서 4.3으로 100bp가 상향됐거든요. 상당히 이례적인 뉴스였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. 그게 서베이 기간 마지막 날이 2월 4일이었는데 그때 아마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 25%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날이라서 실제로 관세 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중앙은행으로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기대도 변화하는 구간인 것 같고, 미국 1월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.3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0.5 정도로 나와서 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쪽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고요. 물론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LA 산불에 따른 뭐 숙박료 인상, 그 구간에 빠르게 인상됐던 부분들이 좀 반영된 일회성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, 또 일부에서는 구독료라든지 렌탈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이 이미 연초부터 되기 시작했다.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관세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향의 조정이 그에 따른 조정이 아닌가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기대와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다. 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관세로 인해서 아까 뭐 물가가 4%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셨는데,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는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점,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취임식 때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결국 결론은 좀 상당히 불확실하다. 뭐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.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좀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받고, 특히나 관세 관련해서 처음 2018년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뭐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엄청난 이제 조정을 보였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렇게 뭐 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을 거다. 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? 관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서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,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했던 관세 전쟁을 첫 번째 라운드라고 보고 이번이 두 번째 라운드라고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공통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공통점은 중국이 메인 타겟이라는 점, 그리고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 리빌딩일 것 같고요.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우방국을 건드리지는 않았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그게 우방국도 건드리고 그 관세의 범위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 물가에는 크게 임팩트를 주지는 않았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, 실제로 패드도 관련되는 레포트에서 대부분의 관세를 이제 수입업자들과 수출업자들이 다 흡수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한테 가는 부담은 크지 않았다라고 결과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, 이번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한데,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10%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중국의 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.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스 시나리오는 한 1-20% 정도 추가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평 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.
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가정입니다. 그래서 그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는다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일부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다르겠죠. 네, 다를 수 있는데 보편 관세가 도입이 되고 결국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한다면은 뭐 미국 물가는 좀 많이 오르겠죠. 뭐 아주 많이까지는 아닌데 좀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오를 것 같고 내후년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굉장히 약한 관세를 적용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 뭐 한 중순 이후 그때부터는 다시 내릴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.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자기가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대통령이 맥킨인가? 예.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전에 관세 정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임기 때는 모든 걸 철회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뭐 물가도 오르고 사실상 경제도 안 좋아져서 이제 이기 때는 그걸 이제 철회했다. 결국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다. 결국 협상용으로 뭐 끝나는 정도에서 이제 종료될 거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죠. 진짜 보편 관세를 한다면 좀 한 번 정도의 충격은 있을 텐데 결국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은 좀 불리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응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. 근데 현재까지는 생각보다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.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농담이긴 한데 맥킨리 대통령이 최후의 암살로 예, 그 얘기도 들어요. 예, 그 봤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수하고 싶다면 예,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경제를 몰고 가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